자, 미적분 첫 시간 수열의 극한인데, 극한은 우리가 수2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그 극한의 개념하고 똑같은 건데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른 거, 함수의 극한은 말 그대로 대상이 함수고, 수열의 극한은 말 그대로 대상이 수열이야. 그래서 일단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차이점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5, 7. 자,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거죠? 수원에서 배웠는데, 지금 선생님이 등차수열 하나 적었어요. 등차수열 하나 적었는데, 이 수열은 우리가 보통 AN,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일반항이지. 일반항이고, 이 수열의 일반항을 딱 표현을 해보면, 등차수열에서 우리 옛날 생각해야 돼.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혹시 까먹었을까봐. 첫째 항 더하기 n-1d.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지? 첫째 항은 1, 그리고 n-1 곱하기 공차가 2.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면 2n-1이다. 2n-1이다. 이게 일반항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등차수열 공부할 때 n 앞의 개수는 항상 등차수열 일반항은 1차식이고 n 앞의 개수는 항상 이 등차수열 공차니 2n을 먼저 적고 2n을 먼저 적고 2n으로 시작할 거고 첫째 항이 1 대 배수의 1에 나와야 되니까 뒤에 -1이 있을 거야 해서 이렇게 빨리 구했던 기억이 날 거야. 그러면 이거 뭐 등차수열을 복습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fx라는 함수 2x-1하고 우리 지금 방금 구했던 수열 일반항 an 일반항이 2n-1인 이 수열 두 개를 비교해서 함수하고 수열이 뭐가 다른가 차이점 한번 알아보게. 자, 둘이 그래프를 나타내 본다면 함수는 변하는 값 x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얘는 대상이 실수예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무언가의 대상을 찾아내. 그래서 얘는 연속적이지. 왜냐면 이 그래프를 나타내고자 하면 이 직선 위에 이 1참수 위에 있는 점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직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얘는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2분의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직선 무수히 많이 뻗어가지. 하지만 수열에서는 변하는 값이 n인데 이 n은 대상이 자연수에서만 정해지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 수열을 그래프에 나타내 본다 그러면 이 수열을 an을 나타내 본다 그러면 얘는 1,1항일 때 첫 번째 항 1,1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 이 애한테는 이게 n축이 되는 거죠. n축, 이게 an축이 되는 거지. 그리고 2를 대입하면 2,3 그쵸? 이렇게 듬성 이런 식으로 점만 하나씩 딱딱 찍히는 게 이 수열의 특징이에요. 아, 수열의 그래프를 나타나겠다는 게 아니야.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그릴 때 리미트 함수의 극한은 이 표현이 가능하다. 1에 가까워질 때 fx, 1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 우극한. 그래서 얘는 1에 가까워져요. 이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죠.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 x가 무한히 커지면 fx 함수값도 무한히 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변수 x가 변수가 아니라 n이 변수인 거고 이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이 이렇게 뭐 1에 가까워질 때 n이 이렇게 1에 가까워질 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만 뚝뚝뚝뚝뚝 찍혀있기 때문에 1에 가까워질 때라는 이 극한은 수열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굳이 가까워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얘는 1일 때 1인 거니까.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질 때만 생각하는 게 수열의 극한. 다시 말해서 n이 무한히 커지면 그치, 이 경우에 이렇게 나타내는데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이 수열은 어떻게 돼가냐? 느낌 어떤가요? 수열을 1, 3, 5 자, 이 등차 수열 이렇게 나열해 나갈 때 계속 나열해 나가면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을 an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끝없이 계속 써나가면 이게 얼마에 가까워지느냐, 어떻게 돼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 차이는 없고 다만 수열의 극한은 일방적이다. 일방적,
한 방향으로만 n이 무한히 커질 때만 자 an 일반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무한히 커지겠지. 이 항이 3, 5, 7 뭐 그죠? 계속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커져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한히 커져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수열의 극한이 뭔지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뭐? 무한대분의 숫자는 뭐다? 얘는 0이 되거든.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다. 무한대분의 숫자는 기억나죠?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다. 그래서 지금 다 정리해서 그냥 한 방에 이해가 잘 가게 얘기를 하면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항이 무한대로 커질 때 항이 무한대로 커질 때 다시 말해서 대입하는 이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이 뜻은 일반항이 n분의 1인 수열에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네 번째 항은 4분의 1 계속 이렇게 써나가면 n번째 항은 n분의 1 그러면 무한번째 항은 이게 이제 무한대는 끝이 없고 커지는 중이지만 굳이 나타내자면 얘를 계속 써나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분의 1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0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거 똑같이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이 더 간단하죠 오히려. 수열의 극한은 더 간단하단 말이야. 근데 이 용어가 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열의 이 항들을 나열했을 때 점점점 어떤 값에 점점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거를 수렴한다 그래요. 그런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n이 무한히 커질 때 자 2n-1의 이런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이라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인 것도 여기서는 똑같아. 얘는 n에다 1 넣은 게 첫째 항, n에다 2 넣은 게 두 번째 항, n에다 3 넣은 게 세 번째 항. 그러면 n에다 대입하는 이 항의 번호가 점점점 커질 건데 그러면 2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대입하고 1을 뺄 거다. 그러면 2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 1 빼면 얘는 점점 커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한히 커질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걸 발산한다고 불러요.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거예요.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고 예상할 수 있으면 수렴, 그리고 어떤 값이라고 정할 수 없으면 발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발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수렴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거, 수렴 얘기했고요. 수렴. 그 다음에 발산을 얘기하는 중인데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선생님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보여줬지. 하지만 이런 경우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걸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이 있다면 첫 번째 항은 1 대입하면 0, 두 번째 항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러겠죠. 그러면은 점점점 n에다 큰 자연수를 계속 대입해가면서 항을 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엄청나게 큰 것들을 대입하겠죠. 나중에 결국에는 더하기를 하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발산. 그래서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의 극한도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하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새로 보여놓은 표현인 거야. 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인 수열을 한번 봐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인 수열이 있다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은 1. 자 이렇게 서로 뭔가가 교대로 나타나기 시작하지. 반복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볼 필요는 없지만 구태여 그냥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첫째 항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두 번째 항 n이 2일 때는 1이 나오고 세 번째 항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네 번째 항 n이 4일 때는 다시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값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영원히 계속 왔다 갔다만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영원히 왔다 갔다만 하고 얘도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한히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지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진동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동도 발산, 진동 발산. 자, 수열의 극한값 정리하자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고 예상할 수 있으면 수렴, 그 값에 수렴한다. 그리고 예상할 수 없을 때 무한히 커져요. 그럼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져요. 그럼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얘는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진동은 항상 두 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개, 네 개 어떻게든 반복 확 정할 수 없어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다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진동하는 거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진동하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예를 들어주니까 항상 학생들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일반항이면 걔는 무조건 진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리미트, 선생님이 리미트를 붙일까?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요.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이 무한히 커져.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렇게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일반항인 수열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가 일반항인 수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자, 이제 그래프로 안 나타낼 테니까 잘 상상을 해봐요.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으니까 4. 5. 세 번째 항은 3 집어넣으니까 18. 네 번째 항은 4를 집어넣으니까 16. 다섯 번째 항은 선생님 이것도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마이너스 2. 그죠? 이걸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제 좌표면이 아니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얘를 그냥 어떻게 진동하는지 느낌만.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2, 8, 4. 세 번째 항은 18. 네 번째 항은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이걸 수직선에 나타낸다면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저 값이.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때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짝수 번째 항은요. 짝수 번째 항은 점점 무한히 커져요. 그리고 홀수 번째 항들은 그렇죠.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경우에 선생님은 이것도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무한대로 발산입니까? 아니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아니에요. 그럼 얘도 진동이에요. 이것도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예를 들어주면 그러면 음수의 n제곱 이런 애들은 다 진동하는 발산이겠구나. 자,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또 예를 들어봅시다. n이 무한히 커져. 그런데 선생님이 일반항을 n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써볼게. 그러면 또 하나 구해볼까요?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얘는 3이 되죠.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5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5분의 마이너스 1. 부호가 바뀌는 것 같은데 분모는 점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무한히 가면 홀수 번째 아이들은 분모가 무지하게 큰데 분자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짝수 번째 아이들은 분모가 무지하게 큰데 분자가 1일 건데 이때나 0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시 나타내 볼게요. 여기 0 수직선으로 봅시다. 수직선으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에 있었는데 두 번째 항은 2분의 1로 오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고 네 번째 항은 플러스 4분의 1로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1. 어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 느낄 수 있어요.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 음수의 n제곱이 있다 그래서 다 진동은 아니고 얘는요 결국 0에 수렴하는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진동에 대해서는 막연히 음수의 n제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까워지지 않으면 진동 발산.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워지는 것들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단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수원에서 공부했던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공식들, 내용 다 끄집어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공부하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등차 중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중항, 시그마 공식들, 그리고 부분 분수 계산하기, 이런 것들 다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줄 테니까, 물론 그거와 콜라보가 뭐야?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내용 다 같이 묶여 있는 게 이 단원의 특징이에요. 자, 1번 수열의 수렴과 발산. 이 중괄호가 뭐냐? 중괄호는 집합기호인데, 자, 이 안에 들은 게 수열의 일반항이고 보편적으로 집합, 중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얘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극한을 나타내는 게 돼요.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극한, 그리고 얘는 일반항이 1-n분의 1이구나. 물론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라고 했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지. 우린 다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아? 자, 이거의 일반항인 수열을 첫째 항 1/1이니까 0, 두 번째 항 1/2분의 1, 세 번째 항 1/3분의 1, 네 번째 항 이렇게 쭉 써 나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쵸? 극한의 기본은 대입. 1 빼기 결국에 분모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대입하고 분의 1을 계산하게 될 거다. 그러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분의 1은 0에 가깝다. 그래서 얘는 1에 가까워진다. 이 수열을 하나 없이 적어 나가면 1에 가까워진다. 다시 첫째 항은 1/1, 두 번째 항은 1/2분의 1. 지겹죠? 지겨워. 세 번째 항. 선생님 계산 안 하지. 자, 이렇게 하나 없이 써다가다 보면 1 이것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분의 1을 이렇게 쓰겠죠? 근데 얘는 거의 0에 가까우니까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한다. 자, 이게 수열의 극한이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고 한다.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1만 쓰면 돼요.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1만 쓰면 되는데,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그러면 답에 수렴인지 발산인지 써주는 게 좋아요. 자, 2번 리미트. 중괄호는 뭐냐? 수열의 극한을 의미한다. 중괄호 안에 든 건 뭐냐? 그 수열의 일반항이다.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계속 써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 똑같다. 그러면 n에다가 무지하게 큰 숫자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7을 결국에 더하게 될 거다. 그러면 무한대에다 음수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음의 무한대죠. 거기다가 7 더했으니 음의 무한대에다 7 더해봤자 하지. 음의 무한대다.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자, 3번 리미트 수열의 극한이구나. n이 무한히 커질 거다. 커지는 중이다. 자, 어떻게? 일반항이 뭐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n이다. 이렇게 된 거다. 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으면 진동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이거의 답은 진동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1의 n제곱 나왔을 때 맨날 상상해야 돼요. 전 룰을 정해주세요. 정해줄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 값은 선생님 생각이 이래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항은 1 곱하기 2분의 2.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4. 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항은 다시 1 곱하기 2분의 4. 보시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다 마이너스 1로서 작용이 되고, 홀수 번째 항은, 그리고 짝수 번째 항은 얘는 1로서 작용이 됩니다. 1로서 작용이 되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애들은 분모는 다 인데 분자만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지. 다시 말해서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만 따지고 보면 얘는 홀수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 1로, 짝수 번째 항은 1로 작용을 한다. 그거를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항상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요. 홀수 번째 항, 일단은 선생님이 홀수 번째, 이렇게 홀수 번째 항, 홀이라고 쓸게.
홀수 번째 항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무조건. 자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네들 홀수 번째 항도 2분의 분자가 계속 커지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 홀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갈 거예요. 얘네 홀수 번째 항들만 따지고 보면 음의 무한대로 전없이 작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만 또 생각을 해보면 짝수 번째 항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1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짝수 번째 항들도 보면 분자가 2, 4, 6 점점점 커진다. 분모는 이렇게 돼간다. 그러니 1 곱하기 무한대, 이거부터 무한대잖아?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로 전없이 커진다. 아, 그러면 짝수 번째 항, 홀수 번째 항은 음의 무한대로. 짝수 번째 항은 무한대로. 홀수 번째 항은 음의 무한대로. 짝수 번째 항은 무한대로.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점점 퍼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 결론이 진동한다라고 할 거다. 진동 발산. 근데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되 이게 가까워지는 값이 둘이 똑같으면 그때는 수렴한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기. 극한 안에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만나 있다. 마이너스 1제곱이 1의 n제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홀수 번째 항들은 어떻게 돼가는가? 짝수 번째 항은 어떻게 돼가는가? 반드시 나눠서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오답률을 줄일 수 있어요. 와, 일반항에 코사인이 들어가 있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3의 n제곱분의 코사인 n파이 극한을 구해라. 일반항에 코사인이 들어가 있네. 사인이 있을 수도 있고 배웠으니까 수원에서 삼각함수를 탄젠트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수열의 극한에서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수열의 극한의 의미를 생각해봐요. 당황하지 말고 수열의 극한의 의미를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수열이 어떻게 돼가는지 관찰할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하는, 이게 일반항이니까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첫째 항은 3분의 코사인 파이.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를 집어넣을 테니까 3의 제곱 9분의 코사인 2파이. 이렇게 돼가는 거구나. 세 번째 항은 3의 세제곱분의 코사인 몇 파이? 3파이. 야, 이렇게 돼가네. 코사인을 까먹었어? 코사인 그래프는 안 까먹었을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여기가 얼마죠? 2파이고 한 주기. 그러면 여기가 파이고 맞아요? 그러면 얘는 계속 이쪽에도 계속 이걸 생각할 거예요. 떠올려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첫째 항은 3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두 번째 항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2번째 항은 9분의 1이구나. 세 번째 항 코사인 3파이는 여기가 3파이겠죠?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또 1이구나. 그럼 27분의 마이너스. 야, 코사인 요 위에 있는 애들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갈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 왜?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코사인 값은 마일 이렇게 진동하는구나. 코사인도 역시 진동하는 거예요. 수열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동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또 생각해주기. 이거 코사인 그래프는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지워도 되죠. 야, 그러면 얘는 홀수 번째 항하고 짝수 번째 항에서 코사인 n파이의 역할이 다르구나. 자. 홀수 번째 항들은 코사인 파이, 코사인 3파이, 코사인 5파이든 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다. 하지만 분모를 보면 3 1제곱, 3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5제곱. 와우, 3의 무한대 거듭제곱을 할 거다.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이거는 0에 가까워지겠다. 짝수 번째 항에서 코사인 n파이의 역할은 코사인 2파이, 코사인 4파이, 코사인 6파이 다 1일 거다. 1이다. 내 분모에서 3의 n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4제곱이겠죠? 3의 거듭제곱을 얘도 엄청나게 한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도 0에 가까워진다. 이럴 때는 부호가 달라지지만 분모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둘 다 점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0에 가까워져. 아까 선생님 보여줬잖아요. 자, 진동하는 이렇게 부호가 달라지면서도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 라고 할 거예요.
자, 하나 팁이 있는데, 자, 삼각함수가 일반항에 등장하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직접 계산을 해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뭘 염두에 놓으면 좋겠냐면, 코사인이라면, 사인과 코사인이라면, 얘뿐만이 아니라, 사인도 그렇지. 이 뒤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 뒤에 어떤 각을 계산하든, 사인과 코사인은 뒤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쵸?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이 값은. 그래서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가 어떤 지랄을 해도 얘는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엔 무한대분의 미미한 존재, 이렇게 0이 돼갈 거다. 이거는 나중에 많이 공부하다 보면 금방 정리가 될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하고 똑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요거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진입 판정하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은 살짝 보기만 합시다. AN의 수열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베타로 수렴할 때 KAN, 리미트 AN이 알파면 KAN, 리미트 KAN은 K 알파로 계산할 수 있고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베타면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 알파 더하기 베타로 계산할 수 있고 리미트 AN 빼기 BN은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 알파 빼기 베타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죠. 알파 곱하기 베타로 계산할 수 있고 나눗셈도 마찬가지 베타분의 알파로 계산할 수 있다. 단 이게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지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또 나오네요,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 나오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또 나와요. 함수의 극한에서처럼. 하지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0분의 0꼴하고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요거 두 개만 정리해주면 돼. 그리고 3번은 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샌드위치 정리. 그죠? 이게 중요한 거지. AN보다 CN이 크거나 같고 BN보다 CN이 작거나 같다면 그리고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베타면 리미트 CN은 리미트 AN도 알파, 리미트 BN도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때래요. 둘 다 알파면 리미트 CN은 알파일 거다. 이거 샌드위치 정리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다시.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우리 요 간단하게 체크하는 문제 있지? 한번 풀어보고 갈게. 수열의 극한 리미트 AN이 마삼, 이 수열 AN은 마이너스 3에 수렴하고 이 수열 리미트 BN 이 수열의 극한은 2에 수렴할 때 이걸 계산해라. 리미트 AN이 마삼이니까 AN에다가 마삼을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마삼 대입해서 3 더하기 3이니까 6. 2번. 그럼 3 곱하기 마삼 마이너스 9 그리고 4 곱하기 2 8로 계산할 수 있다. 마일 수렴한다. OANB에는 리미트 OANB에는 리미트 AN의 마삼 마이너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15 곱하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30일 거다. 그 다음에 리미트 AN은 마삼이니까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6 리미트 B에는 2이니까 3, 2, 6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 거다. 뭐 간단하게 체크해 봤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한대분의 숫자는 얼마일 거다? 0일 거다. 요거는 엄청나게 쓰이니까 한번 봐봐. 극한의 기본은 대입. 그러면 무한대분의 3, 그죠? 더하기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 0 돼서 0 더하기 0은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빼기 극한의 기본은 대입. 무한대를 제곱하면 무한대. 분의 3, 무한대분의 숫자는 0. 그럼 2 빼기 0일 테니 얘는 2로 수렴할 거다. 이게 일반항이라면. 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0. 이제 한 번에 갑시다. 무한대분의 숫자는 0. 그러면 0 마이너스 3, 1 더하기 무한대분의 숫자는 0. 1 더하기 0. 그럼 이 극한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에 수렴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2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은 0.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0.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할 거다. 자, 뭐 쉽죠? 자, 수열의 극한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요, 옛날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답을 알겠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지? 최고차항 보면 되는데요. 답이 2인데요. 잘했어요. 2인데 이제 다시 한번 그때 공부했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원칙이 뭐였더라? 분모의 원칙은 똑같아요. 최고차항으로 뭐한다? 나눈다. 자, 이 기본은 잊지 말고 최고차 계수비를 하면 돼요.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가? 아까 우리가 썼던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지. 볼래? 분모의 최고차항 n제곱이죠? n제곱, 여기 n제곱, 2차, 분모에서 2차가 제일 큰 최고차항이니까 같이 한번 써봐요.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할 때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다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분모가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5분의 분자가 6n제곱 마이너스 1인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지. n제곱, 너도 n제곱, 너도 n제곱, 너도 n제곱, 너도 n제곱. 이 원리가 바탕이 돼 있어야지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어. 더 어려워진 것들은 자, 최고차항 계수비만 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는 약분하고 얼마? 3 될 것이고 얘는 약분되고 뭐가 있죠? n분의 2가 되고 너는 n제곱분의 5가 돼 있고 너는 약분하고 6일 거고 너는 n제곱분의 1일 건데 수열의 극한 n이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다 0이 돼 간다. 그래서 3 빼기 0 더하기 0분의 6 빼기 0이니 3분의 6만 하면 되고 2에 수렴하는구나. 극한을 조사하죠. 2에 수렴.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의 계수비만 했던 거예요. 최고차항이 아닌 애들은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다 결국에 0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2번 같은 경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다면 자, 또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다면 예상 가능한데 한 번만 다시는 안 할게. 한 번만 오리지널로 한번 풀어보자. 오리지널로. 여러분들은 문제에다 써도 돼.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이 n세제곱이니까 너도 n세제곱, 너도 n세제곱, 너도 n세제곱, 너도 n세제곱, 너도 n세제곱으로 나누면 자, 보세요. 너는 약분해서 1. 너는 약분하면 n분의 4니까 0. 너는 약분하면 n제곱분의 2니까 너도 0. 너는 약분하면 n분의 2니까 너도 0. 너도 n세제곱분의 5니까 무한대분의 5니까 0. 아, 그러면 1분의 0이니까 너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다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싹 나눴을 때 분자에는 약분돼서 숫자가 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분모 약분된 값분의 분자는 0일 테니까 0이 돼가겠구나.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텐데,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분자는 2n세제곱이고, 분모는 전개하면 6n제곱이 최고차항일 거예요. 6n제곱 최고차항이고,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이니까 마이너스 7n 플러스 2 이렇게 될 텐데, 이때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지 않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항상. 분모의 최고차항인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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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제곱으로 나눠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얘는 분모는 그렇지 6, 얘는 무한대분의 7, 0, 무한대 제곱분의 2, 무한대분의 2니까 너도 0. 하지만 여기가 뭐가 남았어요? 얘는 약분하면 2n이 남죠. 2n이 남지. 근데 n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2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6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항상 나누니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나눠봤자 무한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다. 됐죠?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하면 선생님이 이제 1번, 2번, 3번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 계수비, 2번 차수가 분모가 더 크면 무조건 0의 수량, 3번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할 거야. 무한대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있겠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간 3번은 발산할 거야. 그럼 4번은 그 루트 그냥 유리화 어떤 기형이 있어갖고 그러면 안 돼. 항상 극한은 꼴을 살펴봐야 돼요. 얘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정리할 때 어떻게? 차수를 본다. 분모의 최고차항은 너하고 너, 그리고 분자의 최고차항은 너. 얘는 몇 차라 그랬죠? 그렇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1차죠. 얘는 몇 차예요? 얘도 1차죠.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 분자의 최고차항이 1차니까 어떻게 했었어? 최고차항의 계수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 분모의 이 루트 n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 더하기 루트 4n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4 아니라 루트 4라고 해야지 실수가 없어요. 루트 4. 그리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 이렇게만 남겠죠. 아까 1번에서 이유를 봤으니까. 그러면 1 더하기 2, 3분의 2에 뭐한다? 수렴한다. 자, 이제 드디어 역시 뭔가 범상치 않은 것들이 범상치 않은 것들이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정리해야 되는 거 바로 시그마 수열의 합이야.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한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봐요. 시그마 공식이라고 안 적혀 있어. 책에는 교과서에는 뭘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이거잖아. 자연수를 1부터 2, 3 해갖고 n까지 더한 거는 굳이 시그마로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일 거고, 그쵸? 1 대입한 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해갖고 n 집어넣는 것까지 더한 거니까 자연수를 더한 자연수의 합은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이거 꼼꼼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도 꼼꼼하게 배우고. 2번 공식이 뭐가 있었어? 자연수의 제곱의 합.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무조건 1부터 가는 거지, 공식은. 1의 제곱부터 자연수를 제곱한 것들을 n제곱까지 더하면 굳이 시그마로 쓴다면 1부터 n까지 k제곱이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제곱까지. 그죠? 얘는 공식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공식인데 요 2n 플러스 1을 어떻게 외웠으면 좋겠다? 얘하고 둘이 더한 거다. n 더하기 n 플러스 1 하면 2n 플러스 1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2n 플러스 1 계산해도 되지만, 그죠?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할 거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할 거면 6분의 n이 10이니까 10n 여기다 1 더한 거 11 쓰시고 여기다 2 곱하고 1 더해서 21이라고 써도 괜찮지만 10하고 11을 직접 더해서 21을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생각나죠? 소시적에 1년밖에 안 됐나? 세 번째, 그 다음에 자연수 세제곱의 합. 1의 세제곱부터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해서 n 세제곱까지 더한 거. 자연수 세제곱의 합. 얘를 굳이 시그마로 쓴다면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고, 그리고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 자연수의 합을 전체 제곱한 거랑 같다. 자, 다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자, 이것들을 보는 즉시 반응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빨리 푼다? 아니,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아무 막힘 없이. 지금 여기, 너 좀 띠껍지? 1부터 n까지 더한 거지? 자연수의 합, 요거잖아요. 그럼 얘를 보는 즉시, 요렇게. 너는 2분의 n 플러스 1이야. 그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분모는 n제곱이구나. 그럼 분자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자연수의 합 2분의
n 플러스 1이야. 바로 그냥 옮겨주는 거지. 그런데 이걸 뭐 이쁘게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쁘게 정리해도 좋아. 뭐 에이 뭐 이쁘게 정리해. 선생님 안 이뻐요. 2n 제곱분의 번분수 n 플러스 n분의 1. 이것도 괜찮아요. 극한 수열의 극한 계산해야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 2차 분자도 전개하면 2차. 와,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하면 되겠구나. 2분의 1. 간단하지. 그럼 이거 여기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어색한 거지. 근데 연습이 잘 되는 친구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또 2번 한번 봅시다. 2번 뭐야? 분자 이거 뭐야?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했어. 그러면 자연수 제곱의 합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바로 바꿔주는 거야. 이거 당신은 분모는 n세제곱인데 분자 당신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군요. 이렇게 할 거다. 쟤는 너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그죠? 또 이쁘게 쓴다면 6n 세제곱분의 얘는 쫙 이렇게 전개된 게 최고차항이잖아요. 2n 세제곱 뒤에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극한이니까 3차 극한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나? 6분의 2니까 3분의 1로 수렴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에요. 밑바탕이다. 자, 이제 7번.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여기 보면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빼기 4의 제곱분의 1 해서 점점점 1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까지 딱 계산을 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커지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분명히 이거는 규칙이 있겠죠.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규칙이 있겠죠. 이거를 자,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식 자체를 우리가 시그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후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할 거예요. 얘만 요 녀석만 이거는 어떻게 너 간단하게 됩니까? 돼요. 요거 어떻게 해볼까? 자, 이거의 비밀이 있는데 요거를 먼저 식을 변형을 해볼게. 이거는 선생님이 1학년 때도 2학년 때구나. 1학년 때도 이거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그랬어요. 통분할 거예요. 일단 통분을 하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통분을 하면 그러면 얘는요 n 플러스 1의 제곱은 n 플러스 1 1이라고 써주는 게 좋고요. 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그리고 요쪽은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서 써는 게 좋아요. a 빼기 b 합차 그죠? a 빼기 b 하면 n 그다음에 a 플러스 b 하면 n 플러스 2. 자, 이제 이과니까 우리는 또 이 정도는 자연스럽지. 이렇게 해주면 이 모습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얘도 이런 규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이렇게 써질 거면 얘도 봐봐요. 너는 2의 제곱분에 통분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이게 똑같은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2 곱하기 2일 거고 얘를 합차 a 빼기 b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야. 4분의 3 이것도 4분의 3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쓰면 자 곱하기 생략된 거 너도 바꿔 써보자. 그럼 너는 이런 패턴을 따라가니 3 곱하기 3분의 관찰력 3 곱하기 3분의 여기에 쓸 거는 얘보다 하나 적은 거. 그러면 2 곱하기 여기에 쓸 거는 얘보다 하나 큰 거. 2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다. 자, 그죠?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분의 3 빼기 1 3 더하기 1 다 이해가 가지. 그러면 너는 자, 4 곱하기 4분의 4 빼기 3 하나 적은 거분에 요거보다 하나 큰 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곱해지는 거구나. 이제 규칙을 발견할 차례. 두 개가 만나면 안에서 반갑다고 서로 날아가죠. 둘이 또 만나면 안에서 반갑다고 날아가는 규칙이 있다. 그러면 계속 반갑다고 날아가면 안에서 반갑다고 이렇게 하고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남을 테니 안에 있는 식이 2 곱하기 n 플러스 1, 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쭉 줄어들고 1 곱하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2만 남겠구나. 자, 이 빨간 네모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근데 빨간 네모를 간단히 하여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 빨간 네모의 리미트, 극한을 구하세요. 이렇게 n이 무한히 커지는 수열의 극한. 그러면 1차 최고차의 계수비 2분의 1로 수렴한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풀이 해법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8번 좀 대충 말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꼼꼼하게 문제를 살펴봐야 돼. 수열. 수열이라는데요? 수열 맞겠죠? 요거는 첫째 항, 요거는 두 번째 항, 요거는 세 번째 항, 요거는 네 번째 항. 하지만 일반항은 안 알려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문제랑 다른 거. 수열의 극한값 구하시오. 그러면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극한,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이 무한대로 커지는 극한.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를 계산하시오예요. 일반항의 리미트를 계산하시오예요. 그러니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 저렇게 나오면 그렇죠. 일반항을 먼저 구해주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일반항의 모습. 일반항을 구해준다. 근데 일반항이라는 게 뭐냐? 이 수열은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밑에는 분명히 뭐 1의 제곱이 생략되어 있겠지. 그래야 규칙이 따라가니까. 그죠? 1분의 2는 2니까. 일반항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해서 n번째 항의 모습. n번째 항의 모습. 그래서 1단계. an 찾기. 선생님이 an 구하기라고 안 하고 an 찾기라고 그러는 거는 an의 모습을 한번 밝혀봐라. 자, 하나씩 찾는 거예요. 분모부터가 제일 쉬울걸? 첫 번째 항은 1의 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 그러면 n번째 항은 분모가 뭐겠냐? 그치? n의 제곱이라. n제곱이 나오겠어요. 그죠? 1, 2, 3, 4. 이렇게 부분적으로 찾아야지. 얘를 보고, 일반항 어려워, 못 구할 것 같아, 난 포기.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고, 얘를 보고, 야, 그러면 이게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되겠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푼다 그러죠? 보고 답 나오는 건 수학, 그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이지. 우리는 하나씩 풀어가야 돼. 분모부터 밝히고. 그 다음에 분자를 밝히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안다는 게 아니라 밝힐 거다라고. 그러니까 찾기. 첫째 항은 2만 더했고, 자, 두 번째 항은 2 더하기 4 했고요. 세 번째 항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했어요. 네 번째 항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을 했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찾기예요. 2 더하기 4 더하기 규칙이 있잖니. 6 더하기 8 해가지고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찾기니까 요거를 어디까지 할 건데 요걸 n개 더 할 것 같아. 이게 찾기야. 그죠? 이런 규칙이 있는 합을 두 번째 항은 2개, 세 번째 항은 3개, 네 번째 항은 4개를 더했으니 n번째 항은 n개를 더할 것 같아. 이게 찾기야. 그러고 나서 이걸 쳐다볼 때랑 내가 어느 정도 해놓으면 요걸 쳐다볼 때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걸 쳐다보고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두 번째 단계. an을 이제 구해야죠. 구하기. 식을 만들어야지. 이제 찾았으니까 식을 만들어야지. 자,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분자가 걱정되겠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자, 그러면 이걸 2로 묶어볼까? 이 생각이에요. 2로 묶어볼까? 자, 모르겠다. 2로 묶어보자. 그럼 2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돼가지고 어랍쇼? n개였을 테니까 뭘로 끝나겠어? 그렇지. n으로 끝날 거다. 그죠? 2n. 1 하나씩 묶였으니까 둘, 셋, 넷, n개. 여기 n개였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야, 그러면 여기 이거 나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저거 알고 있는 건데 자연수의 합인데 그러면 2 곱하기 너 2분의 n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1 이거구나. 약분되는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이 일반항이다. 이게 일반항이다. 이 일반항의 역할은 의심할 바 없어. 여기다 1 대입하면 1분의 1 곱하기 2이니까 첫째 항 2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분의 2 곱하기 3, 6. 두 번째 항이 4분의 6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4분의 6이잖아요. 뭐 어떻게 표현이 됐나지 계산한 값은 절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게 일반항. 그러고 나서 수열의 극한, 목표. 세 번째, 극한 구하기.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싹 갖다가 쓰는 거예요. 얘를 n 플러스 1.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항의 개수비. 2차. 1분의 1. 그치? 1로 수렴합니다. 끝!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에 얘를 보고 이렇게 풀었다 이거야. 얘를 보고 이렇게 풀었다 이거야. 나는 저거 못해. 자신 없어. 그게 아니고 우린 풀어야 된다. 이 수열의 극한 1, an. 리미트 an 구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an을 구해야지. 일반항을 구해야지. 일반항을 한 번에 못 구한다. 힘드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부터 찾아보자. 찾아보고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 아니라. 그러면 항상 뭔가로 묶으면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공식들이 나오나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로 묶으면 내가 외웠던 거 제한수합을 쓸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생각할 거. 수열의 모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다 동원하는 거야. 2, 그죠? 이것도 어떤 일부분의 수열이지? 2, 4, 6, 8 꼼꼼하게. 여기 지금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 4, 6, 8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고 요거 n개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수는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이야.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이야. 그러면 2, 2, 2, 4, 2, 3, 6, 2, 4, 8이었으니까 여기는 2n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했지만 집중해보세요. 만약에 색다른 것들이 나왔다 해도 여기는 규칙적인 수의 합이니까 우리가 시그마로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에다 1 대입한 것부터 N 대입한 것까지 2K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죠? 1 대입한 거 2, 2 대입한 거 4, 3 대입한 거 6 해서 N 대입한 거까지 더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2 곱하기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 1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대로 시그마를 계산해서 똑같아. 그치? 그냥 집중해서 풀어야 되니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야. 자, 그래서 8번, 9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이고 몫으로 남겨놨고, 자, 이제 10번은 함수 극한에서도 봤던 미정계수 찾기. 이 수열의 극한을 계산했는데 1로 수렴했다.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로 수렴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0이 아닌 이런 값으로 수렴하려면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아야 되겠죠.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너는 없구나. 그리고 1차 했을 때 1이 나왔구나.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A는 0이어서 이게 없고요. 1차 같은 상태에서 1분의 B에서 1이 나왔을 테니까 B는 1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야. 자, 이거는 너무 쉽죠.